깜빡깜빡하지 마시고요. 저희 채널도 깜빡깜빡하지 마시고 네. 지금 나오시는 우리 박병창 이사님도 깜빡깜빡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깜빡깜빡 요즘 하시잖아요. 자주 그렇죠. 자주 그렇죠. 네. 박 기사님은 안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워낙 스마트하셔서. 아니 근데 스마트하신 분들이 그럴수록 뇌를 너무 많이 써갖고 아주 심플한 거에서 깜빡깜빡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죠? 맞습니다. 네, 복잡한 건 오히려 잘해. 어. 근데 심플한 거에서 까먹습니다. 소지품들을 한 곳에 모아놓죠. 네. 잊어버릴까봐. 저녁에 들어오면 차키 뭐 이렇게 예, 맞아요. 다 모아 지갑 다 모아놔. 왜냐면 하나라도 딴 데 있으면 다음날 못 가죠. 어디가 네. 전화하면서 막 전화기 찾으니까 어디 갔냐 내 거. 혹시 아니? 뭐 이렇게 예. 네, 그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박병창 이사님과 함께 시장 이야기. 미국 시장은 또 오른 모양입니다. 예, 나스닥은 1.24% 올라서 신고지수 경신을 다시 했는데요. 네. 다우지수는 8일 연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월에 딱 하루 올랐어요. 지금 2주가 지나가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다우 쪽에 즉 전통 제조업 쪽이나 아니면 은행주, 뭐 정유 산업 뭐 이런 쪽은 상대적으로 좀 약한 편이고요. 근데 이제 나스닥도 전반적으로 오르는 부분은 좀 아니고 그중에 일부 종목이 급등하면서 전체 지수를 이끌고 있다. 네.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브로드콤이 뭐 가장 대표적인 거고요. 11% 추가적으로 더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뭐 급등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근데 이런 거 보시면요. 수급 때문에 그런 거 같지 않으세요? 미국 시장도 보면요. 어마어마하게 시총이 높아서 어떻게 뭐 수급 일부 들어와서 뭐 누가 샀다고 해서 그게 오르고 내리고 우린 미국 시장을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언제부터인가 제가 요 얘기도 참 자주 드리고 있는데 작년부터인 것 같아요. 보면은 일부 어떤 종목이 어떤 이슈가 생기면은 그냥 우리나라의 중소형 개별 종목 오르듯이 그냥 급등해 버립니다. 그러다가 또 한동안 오르다가 또 멈춰 있고 막 이런 모습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네. 근데 미국 시장 요즘 보면 계속 그래요. 그런 모습이 많이 나타납니다. 테슬라 보시면 6% 올라서 462달러가 됐거든요. 좋아요. 테슬라 뭐 지금 트럼프 2기의 정부 행정부에서 뭐 수혜를 가장 입을 뭐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는 있지만 네. 그래도 이렇게 수직으로 올라요? 그렇게 수직으로 오르면은 지수도 그래요. 한 번 오르면 한 열흘 이상 쫙 오르고 네. 빠지면 또 열흘 이상 빠지고 막 지금 미국 시장에 이건 이제 가치보다 수급으로 된 지가 꽤 오래된 거라는 전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이제 여기 이런 몇 개 종목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 리비안이 6.7% 올랐는데요. 리비안이 최근에 50% 이상 올랐습니다. 아, 리비안도 많이 올랐어요. 예, 많이 올랐어요. 테슬라 오르면서 같이 따라 올라온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알파벳이 어저께 3.6% 오르면서 신고수를 신고 가격에 경신했는데 알파벳이 뭐 여러 가지 뉴스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번 상승 급등에 이제 처음 시작은 양자 컴퓨팅 얘기를 하면서 올랐잖아요. 네.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이 미국에서 좋아하는 주식이 이렇게 정해져 있었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가장 뭐 애플 당연히 좋아했고요. 네. 마이크로소프트는 좀 좋아하다가 조금 시들해졌고 테슬라는 계속 좋아했고 그래서 많이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엔비디아 이제 많이 가지고 있었고 네. 그 초창기에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게 하나가 뭐냐 디즈니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맞아요. 걔는 좀 고생 많이 했었고 네. 처음에 우리 시장에서 미국 주식을 막 한참 하는 초기의 사람들 그 보고서 나오고 이때 유행했던 주식들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이온큐였습니다. 맞아요. 아이온큐도 굉장히 우리는 뭐 사실 이 회사의 정확한 뭐 이런 내용들이나 이런 거 모른다 하더라도 아이온큐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고 그랬었어요. 이 아이온큐가 어제 23% 올랐거든요. 이게 최근에 트럼프 당선 이후에 11월 이후에 4배 올랐습니다. 아이온큐가요? 네, 4배 올랐어요. 4배. 4배요? 네. 어느새. 아이온큐가요? 예. 왜? 양자 컴퓨팅이잖아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왜 이런 표현을 좀 드리냐면은 첫 번째 미국 시장 설명 드릴 때 요즘에 많이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거냐면 하나는 전통적으로 우리가 계속 좋다고 했던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 보세요. 엔비디아 1.6% 어제 하락했어요. 네. 엔비디아가 향후의 전망이나 엔비디아가 지금 이제는 이제 끝났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얘네들은 세워둬요. 얘들은 세워두고
다른 것들을 찾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시장이 상승 후에 수익률 게임 벌어지기 때문에 저는 이렇다고 보거든요. 네. 그 내년 미국 시장은 상승 후 박스권에서 종목별 수익률 게임 벌어지는 장이다라고 저는 정의합니다. 그런 모습이 지금 벌써 내년 되지도 않았지만 12월 들어서도 상당히 그런 모습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미국 시장 역시 그냥 수급으로 막 움직이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다라는 네. 거예요. 그래서 뭐가 좋다 이슈가 된다 그러면은 우리도 뭐 그런 수급의 쏠림 현상 우리 시장 더 극심하잖아요, 우리나라는. 근데 미국의 이 시가총액이 이렇게 어마어마한데 그런 수급으로 움직일 수 있을까라고 이제 예전에 생각을 했는데 네. 지금 주가 움직이는 보면은 수급으로 움직이는 게 뭐 거의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많이 좀 보여집니다. 그 정도 미국 시장에서 설명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S&P 글로벌 복합 PM 미국 얘기하는 겁니다. 복합 PMI가 56.6이 나왔는데 엄청 좋게 나온 겁니다. 예상치가 52 정도였고요. 서비스 PMI가 58.5, 38개월 내 최고치입니다. 제조업 PMI는 48.3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극명하게 제조업 쪽보다 서비스업과 그리고 AI 관련 신성장 기술 이쪽으로만 계속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 근데 요 불러드리는 이유는요.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이번 미국의 4분기 GDP 전망이 굉장히 낙관적입니다. 이게 연율 한 2.5 막 이렇게 월가에서 예상을 막 하고 그랬었거든요. 네. 지금 GDP 나오에서는 3.3%까지 지금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미국 시장에서는 뭐 경기 침체 이런 말은 아예 싹 들어갔고요. 네. 싹 들어가 있고 그리고 내년도에 미국의 GDP 성장은 둔화될 거라고 IMF나 뭐 전체적으로 다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네. 근데 요즘엔 아예 그런 얘기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전반적인 인식은 둔화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전체 미국 시장을 지금 견조하게 만들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우리 시장은 코스피는 0.67% 상승 시작을 했습니다. 이유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지난주 토요일 날 어제 월요일이었잖아요. 지난주 토요일 날 탄핵 표결이 이제 가결이 됐습니다. 근데 그것을 시장에서 많이 기다렸던 것 같고 시장에서요. 개개인이 아니고 그래서 아침에 0.67% 상승을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어제 제가 이건 설명을 차트로 보면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2,500포인트가 12월 3일 지수였어요. 그리고 나서 빠졌다가 이번 갑작스러운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과정 속에서 원위치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매수를 들어가기가 되게 어려울 거다라는 말씀을 어저께 드렸고요. 또 하나는 밑에서 산 사람들은 차익 매물이 분명히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어제 상승 후에 매물이 나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힘이 좀 약해졌다 표현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관 매수도 좀 감소하고 그래서 추가 상승이 좀 제한된 상승이 있다가 환율이 장중에 쭉 다시 올라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 매도가 나왔고 그래서 코스피는 0.22%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은 0.69%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왜냐? 어제 매도의 주역은 기계였습니다. 기계. 프로그램 거래에서 비차익 프로그램 매도가 7,739억이었어요. 네. 근데 사실 비차익 프로그램 매도에 7,700억이 나온 거에 비해서 지수는 상당히 선방을 한 편이에요. 근데 마지막에 좀 낙폭을 조금 줄였던 거는 이제 차익에서 1,200억 정도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왔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고 그리고 아침에는 연기금을 비롯한 국내 기관들이 좀 매도 측에 좀 있었어요. 근데 오후 들어가서 시장이 좀 밀리니까 다시 매수로 좀 전환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연기금이 한 1,423억 정도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기관들의 매수와 차익 프로그램 매수 이건 이제 국내 금융투자일 개연성이 있는데 이게 들어오면서 지수 하락을 방어를 했고요. 차익 프로그램 매도가 어마어마하게 어저께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프로그램으로 나오다 보니까 시총 상위주들이 전체적으로 좀 약세였죠. 그래서 지수는 어제 마이너스로 끝났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차익 프로그램 이거를 어저께 고민을 많이 하면서 봤어요. 7천억 정도 나왔는데 지난주 목요일 날 선물로선 동시 만기인 날 마지막에 외국인들이 비차익 프로그램 매수가 5,200억 정도 들어왔거든요. 네. 그게 몽땅 나왔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나왔을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시 만기 때 금융투자와 외국인들의 차익거래, 비차익거래의 거래, 선물과 연계된 거래를 반대 포지션을 취했거든요. 무슨 표현이냐면
금융투자는 프로그램 매수를 쭉 하다가 그날 말판에 때렸어요. 네. 근데 그걸 외국인들이 비차익으로 매수했었거든요. 근데 그걸 반대의 모습이 어저께 나타난 거예요. 금융투자는 또 차익에서는 매수를 하고 외국인들은 비차익으로 매도를 하고 이런 모습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 혹시 외국인들이 이 비차익 프로그램 매수로 들어왔던 종목들 배당까지 받고 내년 1월이나 아니면 내년 3월까지 좀 3월까지는 안 가져간다 하더라도 일단 배당을 받는 때까지는 끌고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었어요. 근데 어저께 쭉 다 나오는 걸 보면서 야 이거는 단기 차익 거래 또는 선물과 연계된 거래가 일시적으로 들어왔다 나간 것뿐이구나라는 네. 정도로 어저께 마감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2주간의 변동으로 인해서 변동성이 굉장히 심했는데 그게 12월 3일 종가 회복 후에 차익 매물 또는 추가 매수세가 약화되면서 어제 시장은 그냥 혼조세로 마감을 했다.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미국의 산업생산 실물 지표 나오고요. 이번 주에 지금 오늘 저녁부터 FOMC 회의 시작합니다. 이틀간 하지 않습니까? FOMC 회의와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이 미국의 동시만기예요. 선물없는 동시만기. 그래서 이 이벤트로 인해서 시장은 관망하면서 종목 장세가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다우나 S&P 500은 상대적으로 그냥 주춤하고 있는 거고요. 일부 종목에서 올라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AI 선도로 한 핵심 기술은 지속 성장한다라는 것들을 이제 시장에서는 계속 믿고 그쪽으로 가고 있고 그것이 세부적으로 그 하단으로 계속 확산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내 지수는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급격한 불확실성 해소 과정. 요게 우리가 2주간에 있었고요. 그렇지만 여전히 수개월 동안 지속될 정치권 불확실성이 계속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것으로 인해서 원화 약세는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원화 약세가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외국인들은 못 들어오진 않겠죠. 네. 이게 외국인들은요, 이게 떨어진다고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 1,437원인가 그렇죠? 네. 지금 얼마인가요? 어저께 여기가 1,438원이거든요. 와. 근데 얘가 1,400원 아래로 떨어지고 나서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외국인들은 여기서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면 들어옵니다. 이게 고점이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서 왜냐하면 들어야지만 떨어질 때 이익을 내는 거니까 네. 네. 나중에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들어오는가를 계속 지켜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계속 지금 팔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 고환율 즉 원화 약세는 지속될 것이라는 게 시장에 반영되고 있다. 그럼 외국인들이 지금 당분간 들어오지 않잖아요. 개인들은 일부의 자금들이 소위 큰손들이나 아니면 단기 거래의 자금들이 움직이는 거지 개인들 전체 흐름에서는 우리 시장에 당분간 들어오기 되게 힘든 구조예요. 전체적으로 심리도 그렇고요. 지금 어떻게든지 나가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지 네. 들어오려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시장의 수급의 주체라는 거는 기관, 외국인, 개인인데 외국인과 개인들이 시장이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 시장에 들어오는 거는 지금 국내 기관들뿐이 없어요. 국내 기관에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이라는 게. 그래서 왜 이 설명을 드리냐면요. 종목들을 잘 봤더니 어제 종목들 잘 보시면요. 외국인들이 프로그램 매도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지난주 목요일날 금요일날 매수했던 종목들 어제 대량으로 거의 대부분 많이 팔았어요. 그래서 걔네들이 상대적으로 좀 약했고요. 국내 기관들이 사고 있었던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강했거든요. 근데 국내 기관들 중에서도 연기금이 사고 있는 종목이 최근에 가장 강합니다. 잘 보시면 시장과 상관없이 연기금이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되게 강해요. 네. 그럼 왜 그러냐? 매수의 주체가 얘들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쪽 분이 지금. 그래서 지금의 구간에서 내가 어떤 종목을 거래해야겠다. 또는 내 종목을 수급이 어떤지를 확인하실 때는 국내 기관, 특히 연기금, 투신 이런 거래를 살펴보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단기적으로 그런 팁을 좀 말씀드리겠고요. 네. 그리고 일단 단기 급락 부분은 해소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새로운 모멘텀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게 없는 상황 속에서 지금 우리 시장에서 매달릴 부분은 하나는 되어 있습니다. 뭐냐? 저평가다. 많이 빠졌다. 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많이 빠졌다고 그냥 사진 않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빠졌지만 이제 빠진 데서 올라갈 수 있어라는 심리적 공감대가 형성돼야지 들어오거든요. 네. 매수자가 들어오거든요. 그 심리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정책이 나와야 됩니다. 정책이.
1년 내내 이 정책을 부르짖고 있는데 그 정책이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정책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그렇게 해석을 좀 해볼 수 있겠어요. 근데 그 정책 얘기에 대해서 뭐 지금 얘기를 좀 하고 있죠. 제가 오늘 뉴스를 가져왔나 모르겠네요. 어떤 건가요? 여기 3번 뉴스에 좀 있는데요. 계엄 사태로 원래 12월 4일 날 3법 정책 토론회 하려고 그랬습니다. 네. 맞아요. 근데 12월 3일 밤에 계엄 보고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요거를 다시 한다라는 거예요. 그 민주당의 주식시장 활성화 TF하고 그리고 기업들의 경영진 그리고 투자자들 6, 7명씩 해서 모여서 토론을 해서 기존의 세부 사항은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토론을 실시 후에 연내 입법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지금 전부 다 시장에서는 물 건너갔다 이렇게 사실 생각을 좀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지금 정치적 혼란 속에서 얼마나 이걸 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것 같고요. 지금 이 투자자들하고 민주당 쪽에서 내놓는 것하고요. 그리고 경영진 쪽하고 그리고 국힘당에서 내놓은 거하고 약간 이 차가 있어요. 그게 어떻게 서로 조율을 할지 어느 정도에서 합의할지가 지금 이게 핵심 내용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시장에서 그렇게 지금 말씀 좀 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이 있으면 어제 말씀을 드렸다시피 2,500포인트에서 그럼 다시 2,360포인트가 지나면 저점이었거든요. 네. 이 혼란 속에서 또 떨어질 거냐? 그렇게 보이지는 않아요. 일단 급한 거는 껐으니까. 네. 그리고 나서 여기서 매물 소화 과정을 좀 거치면서 그러면서 1월 달 되면 11월 첫째 주에 있었던 지수와 2,600포인트를 향해서 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속도 면에서 또는 그 위로 많은 게 올라갈 가능성이 뭔가 있으려면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정책이 그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이게 뭐 안 나오면 그냥 꽝인 거고. 네. 예. 근데 만약에 게 시장에서 기대를 한다면 그런 부분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1번 뉴스부터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모건 스탠리, 시티그룹, 뭐 포인트 72 에셋 몇 개만 가져왔는데 이게 월가가 거의 대부분의 이런 내용들을 발표를 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요. 특히 이제 모건 스탠리 대표적으로 요 얘기를 좀 전해드리면 내년에 달러가 약세로 전환될 것이라고 전망한다라는 보고서 또는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내년 세가 달러가 될 약세. 거다. 예. 네. 왜 그러냐라고 이제 그 내용들을 보면은 일단 모건 스탠리에서는 미국의 실질 금리가 하락하고 있고 투자 심리 개선으로 달러 매력이 감소되고 있다. 그래서 비달러 자산 투자가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고 연준의 통화 완화 정책이 있기 때문에 있으면서 그다음에 실질 금리가 하락하고 있는 거군요. 그리고 미국 성장세 둔화 시에는 약세가 더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지금 모건 스탠리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시티그룹에서는 무역 전쟁, 관세 등의 트럼프 정책으로 이게 트럼프 트레이딩이잖아요. 네. 달러 강세 베팅을 되게 많이 했는데 실제로 취임을 하고 정책이 시행될 경우 분위기 반전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포인트에서 70S에서는 달러와 강세의 낙관론이 이미 가격이 많이 반영되어 있다. 유럽 등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경기가 회복될 경우 달러 약세는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유럽 등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경기가 회복되겠습니까? 우리 맨날 여태까지 그런 얘기를 해왔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내년에 그런 생각을 하는 이유는 지금 금리 인하와 재정 확장 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유럽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네. 그래서 그쪽이 조금이라도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좋아지는 모습이 나타나면 지금 달러 강세 베팅하는 쪽에서 반전되는 어떤 분위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외에도 되게 많은데 제가 세 가지만 가져왔는데 전반적으로 월가에서는 지금의 달러 수준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보고 있는 그런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달러가 뭐 강세가 될 거다, 약세가 될 거다 하니까 우리가 뭐 가격으로 생각하지만 결국은 달러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았다는 거잖아요. 예. 그럼 이제 지금 좀 약세 전망이라는 거는 달러 수요가 그만큼 많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인데 그럼 요거랑 그 주식시장 전망하고도 비슷하게 가는 겁니까 그러면? 사실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네. 그렇게 될 개연성도 있는 거죠. 상대 수익률로 놓고 봤을 때 그러니까- 미국은 막 떨어진다 이런 게 아니라 예. 예. 시장 참여자의 입장에서 단순하게 우리가 시장은 금리와 환율로 움직인다고 항상 시황을 네.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달러 환율로 볼 때 돈은 높은 더 수익이 나는 곳으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달러가 강세일 경우는 달러화 자산을 갖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의 돈이 전부 다 미국으로 간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금리 인하를 하면서 금리 인하한다는 얘기는 미 국채의 매력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 이자가 떨어지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그것도 그렇지. 또 달러도 만약에 여기서 강세에서 약세로 만약에 전환이 되는 과정이 되면 미국 달러와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와 매력도가 상대로 떨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 얘기는 지금 이조 기자님이 시장을 얘기했었잖아요. 네.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미국 시장의 매력도가 그만큼 떨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요. 그 전망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 사실은 그래요. 사실은 그런. 이들 전망은 그게 아니고 여기는 이들 지금 전망은 외환 시장에서 네네. 얘기를 하는 거고요. 지금 질문은 그 질문 주신 것 네네네. 같은데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누가 막을 거냐? 누가 막을 거야? 트럼프가 막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AI 시대로 지금 이제 접어든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네. 그 핵심에 미국 기업들이 있고 거기에 전부 다 그 핵심 산업들이 미국에 와서 하라고 하니까 네. 그러니까 그걸 트럼프가 막을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네. 예, 그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 당선 후에 첫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리고 트럼프 인수위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습니다. 거기서 그냥 제가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어 하는 몇 가지 키워드만 그냥 세 가지만 가져왔습니다. 기자회견을 처음 했군요. 네, 처음 했습니다. 첫 번째는 관세 협상을 기자가 물었습니다. 관세 협상은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있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모든 카드를 갖고 협상할 것이다. 이 워딩이 되게 중요해요. 이런 워딩들이. 그래서 제가 이거 설명을 드린 거고요. 두 번째는 이 전기차나 신재생 에너지 관심이 많잖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인수위에서는 보조금 주는 부분에 대해서 중단 또는 축소할 것이다라는 기존의 입장을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저는 그거보다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중국산 전기차 및 부품, 배터리 소재를 차단하기 위한 정책으로 변경할 것이다. 전 세계 모든 배터리 재료에 관세를 일단 다 부과한 상태에서 동맹 국가는 개별적으로 협상할 것이다. 이거 진짜 어려운 얘기인데 진짜 중요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선관세 후 협상. 예전에 예. 트럼프 1기 때 철강 관세 다 했었거든요. 네. 그래놓고 우리한테는 25% 철강 관세 매겨놓고 우리한테는 그걸 없앴어요. 대신 네. 그 뭐라 그러죠? 제한하는 그 커터, 예, 네. 커터를 줬어요. 제한하는 그렇게 협상을 해나갔어요. 그렇게 협상. 이게 왜 되게 중요하냐면은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이 대부분 유럽 아니면 미국가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지금 전부 다들 하잖아요. 네. 우리나라에서 배터리 셀 업체들 세계 다 미국 가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에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 얘기를 가만히 보면 미국에서 중국산 전기차, 배터리 소재 이런 것들을 만약에 차단하면 우리한테 수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냥 간단히 생각해 그래 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 배터리의 소재나 배터리 셀에 만드는 부품 장비 이게 또 우리나라에서 가져오든지 중국 걸 쓰든지 이런 게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복잡한 겁니다. 지금 이 내용이.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전 세계 모든 배터리에 관세를 일단 부과해 놓고 동맹 국가는 개별적으로 협상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그동안 이게 뭐 굉장히 안 좋은 쪽도 발생이 되지만 또 어떤 기업이나 어떤 기술에는 또 기회가 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좀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상황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를 좀 했고요. 네. 그리고 뭐 아까 권 기자님 전해주시던데 손정희 회장이 트럼프 방문 지금 하고 있죠. 1,000억 달러 투자를 하고 AI 관련 일자리를 10만 개 정도 창출하겠다라는 발표를 같이 했어요. 요거 하면서 트럼프 당선자가 1,000억 달러 하지 말고 2,000억 달러도 가능하지 않아요?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고려해 보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뭐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저 손정희 회장은요. 트럼프 1기 때는 500억 달러 투자하고 일자리 5만 개 창출하겠다고 얘기했었어요. 1기 때. 지금 딱 2배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2배로. 네. 이런 상황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이제 관세와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내용들이 지금 계속 이제 드디어
이제는 예전에는 그렇게 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한 거고 이제 이게 나오는 거거든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게 나왔을 때 원래 계획대로 나올 것이냐, 아니면은 발표를 해놓고 시간이 끌 것이냐, 아니면은 뭔가 변화가 생길 거냐가 굉장히 중요한 우리나라의 기업들에게는 이제 그런 상황이 좀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3번 뉴스는 아까 전해드렸는데요. 한국은행에서 여야정 합의하에 신속한 추경 예산 추진을 촉구한다. 내년 성장률 1%대로 제시가 됐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1.9 얘기하고 그랬는데 지금 뭐 해외 IB에서 1.7도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기서 감액 예산이 통과됐잖아요. 따라서 신속한 확장적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 어제 그 민주당에서도 추경 빨리 하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거 여러분들이 또 참 많이 서로 의견이 다르실지 모르겠지만 이번 전체 예산이 얼마였죠? 전체 얼핏 생각이 안 나. 677조인가? 600 뭐 예. 70 뭐 그 정도 아닌가요? 네. 그 정도인데 한번 보시면은 그런데 제가 거기서 요번에 감액이 얼마쯤 됐을까요? 4조 얼마 아니에요? 4조 원 됐습니다. 네, 4조. 4조 그 4조 원 어디서 다 깎았을까요? 대부분 정치권의 이슈가 된 데서 깎았어요. 그 무슨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냐면요. 이게 지금 감액 예산이 돼서 우리나라에 있는 뭐 성장 섹터 산업이나 아니면 산업이 뒤로 갈 거라고 자꾸 보도가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런데 감액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얘기들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감액 예산이 돼서 우리는 이제 망했어. 이런 얘기 많이 하는 것 같은데 677조 아닌가요? 677조였는데 673조로 4조 원 깎이는 거. 아니 그러니까요. 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677조에서 4조 깎였는데 그것도 거의 대부분 정치권에 자기들끼리 이슈가 있었던 뭐 그 뭐라 그래요? 자기들끼리 쓰는 돈 뭐 이런 데서 많이 깎인 칼비 건데 뭐 이런 거 많이 깎이고. 그런데 네. 보도를 이렇게 보면은 우리나라 산업을 뒤로 후진적으로 갈 것처럼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제가 보면서 이거 잘못되지 않았나 한 번은 얘기하겠다 생각이 한번 들었었어요. 네. 근데 거기에 추경을 더해서 한다라는 얘기는 저는 시장에서 뭘 보냐면은 굉장히 안 좋았는데 모멘텀이 필요한 거잖아요. 모멘텀이라는 건 시장에 돈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네. 경기의 부분도 재정 확장 정책이나 아니면 금융 정책으로 인한 완화 정책을 쓰면서 시장에 돈을 주는 거지 않습니까? 네. 어떤 경우에는 직접 주식시장, 자본시장에 돈을 주고 항상 그랬습니다. 위기가 생겼을 때는 자본시장에 돈을 주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실물 경기에 돈을 주는 경우도 있고 이게 달라요. 같이 주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이제 다르게 이렇게 나타나는데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시장에 원래 있었던 유동성이 있었는데 추가적으로 돈이 들어오는 게 시장에서는 모멘텀이에요. 시장의 모멘텀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치를 얘기를 한 겁니다. 677조였는데 4조는 네. 시장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 데서 많이 빠진 거고요. 네. 시장과 상관 있는 쪽에서 추가로 돈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에서는 아마도 그 효과가 있든지 반응을 할 가능성이 있다. 네, 그렇게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5번 뉴스는요. TSMC에서 삼성전자가 얘기했으면 아이 삼성전자 뭐 3나노나 잘해 이랬을 텐데 TSMC 회장이 최근에 고객 수요 동향을 보니까 3나노보다 2나노 칩 수요 그러니까 해달라고 하는 데가 훨씬 더 크더라는 거예요. 지금 애플은 정해졌고요. 항상 애플 먼저 줘요. 네. 애플 2나노 공정을 먼저 이제 하고 그 다음에 AMD, 엔비디아가 후속으로 지금 대기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지금 4월부터 내년 4월이죠. 2나노 공정 시험 생산하고 하반기에 양산할 수 있다. TSMC에서는 지금 3나노보다 2나노 시장에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는 2나노 싸움이 될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여기까지는 들어보니까 벌써 애플 고 선정됐고 다 됐으니까 아 그렇게 되겠구나. 네. 그러잖아요. 이걸 삼성이 얘기했으면은 에이 또 그럴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삼성은 당연히 늦긴 했습니다. 상반기에 내년 상반기에 테스트 양산을 하고 4분기에 완전한 양산 계획을 좀 가지고 있다. 근데 사실 시차가 있습니다. TSMC에 비해서 시차가 네. 있어요. 그런데 삼성 역시도 파운드리 부분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해 4분기부터 파운드리 생산 라인에 2나노 장비 반입이 시작됐다. 그래서 그 우리 반도체 장비 부품들도 있잖아요.
네. 그들 중에 일부 종목들은 저점으로부터 반도체 소점 포부장 엄청 좋지 않잖아. 그렇죠. 나쁘잖아요 지금. 일부 종목들은 움직이기 시작을 했어요. 저점부터. 장비 반입이 시작이 됐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일본 기업의 이나노 기반 AI 가속기는 수주된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 사실 이게 기술적인 거니까 우리는 그냥 이 개념만 알면 되잖아요. 이나노부터는 트랜지스터 구조 변경으로 설계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 장비가 교체돼야 되고 셋업도 새롭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밑에 있는 장비 부품사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네,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초기 수율이 얼마큼 나오느냐를 내년 상반기에 또는 1분기에 서로들 얘기를 하겠죠. 이것에 따라서 내년은 완전히 또 판도가 달라질 거다. 왜? TSM 회장이 고객 수요를 보니까 3나노보다 2나노가 훨씬 더 크다라는 거예요. 네. 이런 얘기들 좀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이슈가 되는 그런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부분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브로드콤이 반도체 유리기판 도입 검토한다라는 뉴스가 좀 나왔습니다. 이거 인텔, AMD는 이미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브로드콤은 아직 도입 초기이지만 성능 테스트를 하고 있다. 유리기판은 신호 전달 속도를 높이고 전력 효율을 높일 수 있어서 미래 반도체로 지금 평가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엔비디아가 안 들어가 있잖아요. 네. 엔비디아는 뭘 하고 있나? 이 기사에서는 엔비디아는 유리기판이 AI와 고성능 컴퓨팅용 반도체의 효율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시장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얘 지금 하고 있는데 너무 지금 초기 단계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저게 맞는지 안 맞는지 요걸 좀 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갈 것 같아요. 왜 제 경험상으로 그래요. 예전에 제가 휴대폰 스마트폰에 지금 너무 오래되고 기억도 잘 안 나는데 진짜 약 먹어야겠네요. 거기에 기판을 이게 스마트폰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 금속이 아니고 유리였나 금속이었나 그게 아니고 플라스틱을 해야 된다라는 기판이 아니고 화면이었나? 뭐였었죠? 네. 디스플레이였나 봐요. 네네. 이제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 업체를 제가 굉장히 탐방을 많이 간 적이 있었어요. 네. 1년, 2년 동안 가는데 안 되는 거예요. 왜? 열이 나서 얘가 녹는 거예요, 자꾸. 네. 구부러지거나 녹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됐더라고요. 저는 그때 그냥 포기하고 네. 손실도 좀 났고 그래서 포기하고 말았는데 몇 년 후에 보니까 그게 됐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런 경험이 좀 있는데 이런 것도 계속 나오는 거는 이렇게 가는 걸로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섹터, 이 기술에는 관심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애플이 폴더폰만이 아니고 아이패드처럼 대형 컴퓨터 기기를 접히는 폴더블로 개발을 한다라는 이런 보도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뭐냐? 그래서 이게 뭐 이렇게 중요해? 사실 핸드폰 접으면 이런 거 노트북 아이패드 접을 수 있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을 한 거거든요. 네. 근데 안에 내용의 기사를 보니까 무선 인터넷 칩 자체 제작을 하고 새로운 마우스 디자인과 기능을 도입해서 전혀 새로운 기술과 디자인으로 미래 컴퓨터 기기의 재정의를 시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좀 궁금해요. 어떻게 만들어서 나올지. 그러니까 노트북이 이제 이렇게 접는 거잖아요. 예. 이게 밑에는 키보드가 있고 위에는 예. 화면이 있고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예. 기본적인 컴퓨터의 예. 그 형태인데 요걸 이제 위아래 다 화면으로 바꾸겠다 이런 건 거죠? 저는 감이 잘 안 오는데 그런 것도 있고 전혀 새로운 디자인으로 이걸 만들어서 선보이겠다. 이런 지금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요. 일단 이런 뉴스가 있었다 말씀드리겠고요. 중국산 전기차 7만 대가 불알지 한국에 정체돼 있어갖고 지금 현지 업체하고 한국 자동차, 유럽 자동차 업체에서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관세 인상을 앞두고서 브라질을 전략적 거점으로 선택해서 전기차를 대거 지금 브라질 항구에다가 지금 갖다가 놓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어제 뉴스 중에 SK 온 포드 합작법인 블루오벌라라는 데가 있는데 블루오벌 SK예요. 역시 네. 이게 SK가 변했네요. 블루오벌 SK가 있는데요. 이거 미국 정부에서 네. 이게 자동으로 변화가 돼서 지금 네, 맞아요. 예. 한글 영어. 미국 정부에서 13조 대출했다는 뉴스가 어저께 있었습니다. 미국 에너지부로부터 96달러 정도 규모의 첨단 기술 차량 제조 대출이 있었다. 대출 금액은 국채금리 수준이다. 이렇게 지금 있었습니다. 이것도 이제 얼마 안 남아갖고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궤도로 이어질지 안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어저께 뉴스가 이게 많이 있었고요. 마지막 10번 뉴스는요. 미국 전고체 셀 개발 기업인 팩토리얼 에너지라는 기업이 벤츠하고 전고체 배터리 공동 개발 중이었거든요. 네. 이들이 시제품을 내놨는데 이 시제품이 예전에 시제품 내는 거는 조그만 거였어요. 전고체 배터리가. 근데 요번에 거는 전기차용 크기와 똑같은 걸로 공개를 했습니다. 네. 요걸 공개를 하면서 이거 지금 요 테스트가 끝나고 나면 대규모 생산 전환도 가능하다라는 쪽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런 가운데 제가 요 가로친 거는 지난번 뉴스를 전해드렸는데요. 콘턴스케이프에서 지난 6일에 전고체 배터리형 분리막 양산에 성공했다라고 했었거든요. 이런 뉴스가 나오는 거 보니까 왜 우리 전기차 캐즘은 지금 지나고 있잖아요. 네. 거기다 트럼프 이익이 되면서 그쪽 굉장히 안 좋고 그랬지 않습니까? 결국은 한 1년 지나거나 아니면 뭐 내년이라도 뭐 저점으로부터 뭐 어떤 데는 좋을 거야 나쁠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변화가 될 거 아닙니까? 아까 네. 뭐 중국 얘기도 정식적으로 얘기를 들었지만은 그런 과정 속에서 기술적 발전은 또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러면서 그 다음에 살아남는 기업 또는 이 기술을 따라가고 있는 기업이 진짜로 좋아지는 이제 전기차의 시대에 기업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이게 훨씬 더 지금 빨라지고 있어요, 상당히. 이렇게까지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는 이거는 지금 우리 LG 엔솔이나 SDI도 하고 있고 CATL하고 다 이거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다는 거는 꽤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고체 상용화에 지금 거의 다 왔다는 거죠, 이 정도면. 상용화까지는 아니고요. 그건 아니에요. 상용화 할 수 있다라는 언급을 지금 한 거예요. 지금 테스트가 끝나면 이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미래 모빌리티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다니다 보면 질문을 내년에 자동차 어떻겠냐, 뭐 자동차 관세 때문에 어렵지 않겠냐 이렇게 질문 많이 주시거든요. 근데 우리 현대차가 알게 모르게 고점부터 30% 하락했더라고요. 지금 뭐 종목들이 안 빠진 게 없어요. 사실 대부분 그런데 그렇죠. 네. 네.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실적이 좋고 그렇다는데 한 30% 빠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동차 어떠냐, 트럼프 이기 시대 관세 때문에 어렵지 않겠냐 이렇게 질문을 주시면 제가 대답을 어떻게 드리냐면 원래 전통적인 레거시한 자동차로 그냥 문제 보지 말고 트럼프 시기에는 미래 모빌리티 쪽으로 자꾸 봐야 된다라고 네. 답변을 드리거든요. 그게 트럼프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동차 섹터 안에서도 부품도 있고 장비도 있고 완성품도 있고 다 있지만 네. 미래 모빌리티 쪽으로 계속 가고 있는 쪽으로 우리는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설명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네. 예. 자, 이렇게 뉴스까지 살펴봤고요. 네. 네. 우리 박병창 이사님 네. 요 정도 마무리할까요? 네네. 네. 내일 아침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